지금까지 이런 가격은 없었다. 이것은 삼성전자인가 7만전자인가. 안녕하세요, 맨수르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장을 대비해서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돌아온 외국인 7만전자 넘어 8만전자 시대 이끌까? Are you ready again? 이라는 주제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7만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때쯤 기준으로 썰을 한번 푼 뒤에 약 2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외국 개인이 판물량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뒷받침되어 준다면 7만전자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지난주 금요일 12월 4일장에 결국 71,500원 종가로 7만전자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종가 기준이 될지 아니면 7만전자를 바닥으로 다지고 다시 8만전자를 향해 나아가는 초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구간이고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7만전자를 넘었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로 16일부터 외국인을 조금 사다가 조금 파는 추세가 이어났고, 여러 뉴스와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들이 7만전자를 예견함에 따라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일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결국은 7만전자에 달성했는데요. 지난 11월 30일 지난주 월요일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큰 폭의 물량을 매도를 했었어요. 이때가 조금 위험한 구간이었고, 이때 약간 추세가 꺾이나 싶었지만 그 다음날 화요일 수요일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주 막판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를 7만전자로 이끈 수급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거는 페이크인지 아니면 대외적인 뉴스가 있었던 건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는 페이크였고, 결국 다시 외국인 수급은 돌아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수급이 다시 회복이 된 시점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보는 것도 맞을 듯 싶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수급이 이번 12월 7일장부터의 한 주간에 또 수급이 외국인 중심으로 뒷받침되어 준다면 7만전자를 넘어서 8만전자를 향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급은 다시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전혀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죠. 기관들은 지금 연말 배당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은행주라든가 통신주, 5G 통신 장비주, 통신주, 반도체 장비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헤지 펀드 자금들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헤지 펀드 자금들은 코스피 상위 시가총액 10위, 코스피 200 종목 같은 이런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의 뒷받침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에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준다면 8만전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월봉 차트 지난 11월 16일 월요일 아침장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월봉상에서는 단기 상단 64,400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했고요. 결국 이때 기점으로 64,400원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월봉상에 제가 그어놓은 이 파란색 이 상단선을 보고 이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고 했고, 결국 돌파했고 12월 초에 강한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4,4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가격, 이 상단선은 결국 다시 하단선으로 지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12월 달에 해당하는 이 하단선은 월봉상의 엔벨로프 상단선과 교합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단 63,600원, 64,600원 가격을 지지하는지 한번 보고, 이탈한다면 5월선도 지지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5월선과 63,600원, 64,600원에 비해서 지금 71,500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갭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세선의 하단선과 5월선이 내려오기 전에 만약에 지금 71,500원
가격을 다시 이탈하고 내려올 조짐이 보인다면 얼른 부분 손절해서 다시 나중에 63,600원, 64,600원 이렇게 내려올 때쯤에 5일선까지 내려올 때쯤에 6만원 초반대로 내려올 때쯤에 다시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전월 1월달에 고점인 69,500원 윗골이 닿았던 이 69,500원을 만약에 다음 주에 돌아오는 12월 7일부터 시작된 한 주에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 부분 손절을 해서 5월선과 63,600원, 64,600원, 5월선까지 한번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매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5월선, 10월선, 20월선, 60월선, 120월선, 205월선까지 정배열로 형성하는 대세 상승기 구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따른 차트상에서는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월봉상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 다음 주봉상을 보시면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가 이미 대세 상승 각도죠. 대세 상승 각도고요. 5주선, 10주선, 20주선, 60주선, 120주선, 200주선 정배열의 정석인 이 차트의 기본 기법이죠. 이동평균선 기법의 정석인 정배열을 월봉, 주봉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죠. 우아하게 용솟음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차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 제가 이 빨간색 점선 밑에는 파란색 점선, 이 위쪽에 빨간색 점선, 아래쪽에 파란색 점선이 엔벨로프 지표입니다. 엔벨로프 지표인데 이 엔벨로프 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21선은 생명선이라고 하죠. 이 생명선 20일 기준으로 상승 20%, 하락 20%의 가격 갭 차이를 보여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엔벨로프 지표 같은 거는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데요. 주봉을 보시면 지난 삼성전자는 2019년 말에 엔벨로프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엔벨로프 상단선을 고점으로 잡고 올해 초 3월달까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해서 엔벨로프 하단선에서 42,300원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엔벨로프 상단선에 올해 6월달쯤에 상단선을 맞고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엔벨로프 상단선을 맞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태까지 엔벨로프 상단선 두 번의 변곡점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하거나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엔벨로프 상단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딱 엔벨로프 상단 71,500원 지점에서 딱 주봉상 종가를 형성하고 장을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벨로프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 임박한 가격대고 엔벨로프 하단선은 5만원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단 71,500원 하단 이 엔벨로프 커버리지를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인 상태다. 하지만 이 엔벨로프 상단을 외국인 수급이 계속 뒷받침해 준다면 뚫고 올라간다면 이 엔벨로프 상단 71,500원 정도를 다음 주 12월 7일부터의 한 주의 장에서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거 뭐 8만 전자를 향해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외국인 수급 주체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나쁘다고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시초가 되어서 버블이 계속 일어날 거다. 8만 전자를 향해서 나아갈 거다. 과연 71,500원 엔벨로프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이 강하게 돌파하는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만약에 엔벨로프 상단을 찍고 5주선을 이탈하거나 조금 조정하는 모습이 보인다. 혹은 이 전주의 윗꼬리, 주봉상 윗꼬리도 월봉상, 전월상의 윗꼬리상인 69,500원과 일치한데 이 69,500원에 또 이탈하면서 5주선까지 하락해서 조정을 보일 때 조금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5주선이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하는 추세로 반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주초입니다. 주초의 엔벨로프 상단선 71,500원대, 72,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보고 그게 돌파한다면 이 주식은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가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예상치 77,100원까지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상을 보시면요. 일봉상은 지난 방송 때 제가 5일선과 61,000원을 지지하는지 보고 이탈하면 부분 매도해서 손절하자라고 했는데 5일선은 부분적으로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61,000원 근처도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날 11월 30일 외국인이 매도했던 그때 저는 솔직히 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도를 고려했고 일부 조금 솔직히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다음날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턴을 했어요. 이게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페이크였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일부 그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삼성전자를 떨어뜨린 이유가 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락 반전한 계기가 되지 않고 다시 상승해서 올리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의 의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어놓던 상향 추세선을 소폭 이탈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 이 추세 하단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올릴 가능성도 있고 반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65,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했고 65,000원을 강하게 돌파했죠. 조정을 보이다가 65,000원을 강하게 돌파했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홀딩을 했었고, 물론 이날 부분 손절을 했지만 다시 계속 홀딩을 하고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일봉상에서도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01선 아름다운 정배열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완전 대세 상승 초기에 나타나는 이동평균선 정배열의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차례차례대로 5일선, 11선, 21선 순으로 매수, 매도 가격을 정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 5일선과 이 대세 추세선 다시 이탈했지만 회복했던 이 대세 상승 추세선의 하단인 76,600원을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6,600원을 이탈하면 5일선까지도 또 이탈 조정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거의 비슷한 가격이 부합될 겁니다. 그래서 5일선과 76,600원을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추세선의 상단인 75,000원도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75,000원을 맞고 내려온다면 다시 조정을 보일 거고요. 75,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제가 삼성전자에 관한 첫 방송 때부터 강조해드린 2020년 목표가 68,000원 이미 달성을 했고요. 68,000원 돌파했고 68,000원 이상은 지금 버블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 대비 지금 약간 버블이 낀 상태입니다. 왜 버블이 끼냐고 하면은 바로 2021년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2021년도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치감만으로 지금 7만 전자를 향해 외국인이 끌어올린 거죠. 그 기대치의 근거는 바로 핸드폰의 점유율 확대, 화웨이가 죽었죠. 화웨이가 죽음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의 휴대폰 점유율 다시 1위에 재탈환 이슈와 그리고 또 반도체 대세 상승이 4년마다 오는 반도체 초호황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는 점에 의해서 반도체 D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초호황 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될 거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걸 빌미로 이제 7만 전자로 끌어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블 장세입니다. 하지만 2021년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충분히 77,100원까지도 갈 명분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75,000원을 넘었다면 77,1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77,100원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77,100원에는 조금 대량으로 매도를 걸어 놓고 다 매도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좀 많은 양을 매도로 걸어 놓고 또 뭐 일각에선 8만 전자 하지만 77,100원 올해 목표가 삼성전자 처음 매수할 때 세웠던 77,100원을 목표로 잡아보고 한번 매도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아침장을 대비해서 삼성전자 2주 만에 다시 한번 썰을 풀어드리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는 국민 대표 동학개미 운동의 선두주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동학개미가 버리는 많은 주식 밥그릇을 누가 챙긴다? 외국인이 챙기고 있고 외국인이 결국 끌어올리고 수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명분은 코로나 회복 기대심과 조 바이든 당선인의 약달러 정책 전망, 그로 인한 환율이 저하되고 코스피의 유동성이 상승되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국 돈을 사서 한국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코스피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외국인 수급 호황으로 인해서 약달러 환율, 뭐 외국인의 유동성 향상 이런 대외적인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가려진 리스크가 아직 있죠. 바로 오너 리스크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고 삼성 부회장에게 상속세 문제를 안겨주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문제와 재판이 두 건, 예전에 최순실 사건, 국정재판 사건과 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에 대한 재판 두 건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
이것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외국 자본들이 싫어하는 리스크 중에 하나다.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바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삼성생명의 매도 물량을 시장은 어떻게 매수로 받아칠지.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그걸 삼성물산이 사줘야만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결국 삼성물산의 부담으로 안겨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시총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식가가 올라가는 거는 삼성물산에게 좀 좋지는 않죠. 삼성생명은 좋겠지만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입장이죠. 그래서 삼성생명이 아마 주식가는 오를 겁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오너가의 지배구조의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니 상속세가 문제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양날의 검인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삼성전자는 이슈가 이슈로 덮는다고 또 다른 악재의 이슈로 다시 한번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삼성전자가 고가일 때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높아진 삼성전자 의 주가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가격을 떨어뜨린 다음에 삼성물산이 다시 떨어진 가격으로 싼 값에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지분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황도 즐기되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악재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저환율, 달러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환율이 어차피 코스피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마약 같은 약이 되겠지만 이게 지속화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수출주들에게는 타격이 큽니다. 환율이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10원이 내려가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약 2천억이 떨어진다고 했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 10원이 내리면 분기 영업이익이 약 2천억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북미, 유럽 쪽에도 공장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환율은 방어할 수 있다. 환율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 해외 공장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환율도 어느 정도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환율이 과연 1000원대 초반까지 지금 1080원까지 떨어졌죠. 지금 1050원이 마이 구간인데 1050원까지 떨어질지 1050원도 떨어지고 1000원 초반까지 1000원도 깨질지 정말 1000원 초반까지 간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환율이 지속되는 것도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악재로 인해서 삼성전자에게 조정이 온다면 그래도 평단가를 낮춰서 물량을 더 확보하라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악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잇따른 파운드리 사업의 수주 성과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에 있었죠. 이 파운드리 사업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팹리스 기업들은 파운드리 회사에게 사업을 맡기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믿음과 기술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거의 박히지 않습니다. 최근에 IBM이라든가 엔비디아에서 많은 파운드리 사업을 수주를 했죠. 삼성전자가. 이 고객들이 절대 바뀌진 않을 겁니다. 꾸준히 이 품질로 인정되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꾸준히 이 파운드리 사업의 파일이 커져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 사업의 성과가 뒷받침될 거고 아마존, 구글, 애플 반도체의 재고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도체 주문이 내년부터 활성화된다면 반도체 업황이 붐을 일으킬 것이고 그에 대한 반도체 가격도 상승을 할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이익이 삼성전자에게 글로벌 삼성전자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의 미국 IT 업계 제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보시면 당분간은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독점, IT 업계의 반독점 제재에 대한 생각을 약간 유예하겠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추후에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악재는 좀 물 건너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가격은 조금 고점을 향해 아까 주봉상의 엔벨로프 지표 보셨죠? 약간 7만 전자, 8만 전자까지 거품이 조금 버블이 커져가고 있죠. 버블 팝.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내적인 악재가 오늘 일가의 재판과 상속세 문제 같은 이런 악재, 국내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든지 부각되어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77,100원, 제가 생각했던 77,100원까지 올라가서 한번 하락해서 조정을 들어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엔벨로프 주봉상을 봤을 때 제가 엔벨로프 상단 71,500원 69,500원을 다시 이탈하는지 관찰하고 이탈한다면 부분 손절해서 추후를 노리자라고 말씀드렸고 일봉상에서도 5일선 76,600원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주 초반부터 7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가 2021년도 실적 예상치를 반영한 목표가 77,100원 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맨수르는 77,100원에 약 80% 이상의 많은 양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에서 삼성전자의 내년 당기순이익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향한 레포트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정말 크게 많이 상향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실적 예상치의 평균치를 지금 현재가에 대비해서 퍼를 계산해보면요. 작년에 실적이 지금보다 엄청 안 좋았죠. 작년에 퍼가 17.63%였고요. 지금 현재가 퍼가 17.58입니다. 그래서 17.58이 작년 주가 가격 기준, 작년 퍼 기준을 맞추려면 77,100원이 되어야 맞기 때문에 그래서 17.58이 작년 퍼 17.63%와 키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77,1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애널리스트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2021년 예상 실적치를 대비한 지금 현재가의 퍼 비율은 13.89. 그러니까 내년 실적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향상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내년 생각했을 때는 퍼가 13.89%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89가 퍼 17 비율까지 따라잡으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0만 전자까지도 내년 실적이 증권가의 예상치에 충분히 부합하거나 오버슈팅이 된다면 실적이 향상된다면 지금 8만 전자가 뭡니까? 10만 전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기간에 10만 전자까지 가면 좋겠죠. 좋지만 현재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의 삼성전자 비율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 60%까지 만약에 갖고 싶다면 충분히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조정의 기간을 거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다시 올려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올리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외국인들이 말이죠. 외국 자금들이, 외국 헤지펀드 자금들은 많은 양의 물량으로 큰 폭의 이익을 챙기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이 아직도 많은 양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외국인들은 뺏어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은 조정을 거치고 내년에 대세 상승을 다시 이어나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생각했던 77,000원대 이 언저리 부근까지 왔다가 조정을 거쳐서 다시 6만원 후반대 6만원 초반대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다시 대량으로 평단가를 낮춰서 내년 2021년도 10만 전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주식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다음 주 77,100원까지 올라갈지 다시 69,500원을 이탈하고 5일선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조정을 올지 기추가 주목되고요. 만약 조정이 온다면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부분 손절하시고 6만원
초반대나 그때쯤 6만원 중반대부터 6만원 초반대까지 분할로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춰서 내년에는 8만 전자를 넘어 10만 전자를 향해 달려가는 삼성전자를 기대하면서 이익은 일부만 챙기시고 평단가를 낮추고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드리고요. 이익을 챙기시면서 이 유동성 장세의 장을 꼭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